네, 원스피러시 이번 시간은 트럼프 그리고 심슨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슨 지금 만화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 지금 컷부터 하나 볼게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예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심슨 가족이. 그리고 특히 이제 2000년 애니메이션 때는 트럼프 이렇게 출마 장면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 보고 계시죠. 예언을 했고 심지어 이렇게 트럼프가 포디움에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그 포디움까지도 색깔까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똑같아가지고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심슨 가족 제작자 겸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던 애니메이터 알진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심슨 가족 캡처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2015년 방영된 그 에피소드 한 장면에는 주인공 호머 심슨이 트럼프 2024, 트럼프 2024라는 글씨가 써진 표지판 앞에서 하늘을 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아마 재작년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저조했죠.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는 완패했고 하원에서 간신히 승리를 거둬서 뭐 레드 물결이 칠 거라는 예상하고는 완전히 이제 빗나가게 간신히 그렇게 승리를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둔 그런 중간 선거였는데요. 어쨌든 그 중간 선거 직후 다음 날에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자기 사저에서 2024년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심슨 가족 해당 에피소드가 이제 알려졌고 출마 연도까지 정확하게 들어맞자 지금 인터넷상 그리고 소셜미디어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심슨 가족의 이런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고 있다 해가지고 이것도 심슨 가족의 예언 시리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컬라이더, 영화 사이트 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다루는 그런 매체인데 컬라이더는 심슨 가족이 맞춘 35가지 예언 그렇게도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35개는 제가 다 준비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뭐 아이폰 예언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줌 미팅 뭐 이런 것도 예언을 했는데 제가 그런 거는 다 좀 빼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16년 전인 지금 이 사진 2000년 3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미래로 간 바트,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를 워드 플레이 해가지고 Back to the Future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트럼프가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왔죠. 트럼프가 2015년 6월 16일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자마자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트럼프를 관심 있게 지켜봤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대통령으로 출마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에도 그때는 이제 인터뷰는 했었는데 트럼프가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2012년에요. 근데 2016년 대선 출마를 한 겁니다. 15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거머쥐었죠. 어쨌든 또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 호머 심슨 딸 리사 심슨은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참모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삭감된 예산안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실제 생김새하고 비슷하게 그려진 트럼프는 리사에게 백악관 주인 자리를 넘겨주는 전임 대통령으로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흥미로워요. 그래서 심슨 가족은 또 소련 해체 7년 후인 1998년 에피소드에서는 소련이 진정으로 해체되지 않았다는 그런 농담을 하면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심슨 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예견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1993년 방영한 에피소드에서는 택배 상자로 오사카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퍼지는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예, 일본 오사카는 일본에 있죠. 예, 그걸 중국 우한으로 바꾸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너무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리고 2021년 1월 6일이었죠. 예, 의회
난입 사태가 있었죠.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았죠. 그냥 그 2020년 대선 결과를 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거 승인하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또 미국에 있는 17개 주가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큐아난 샤만이라고 아시죠? 제가 볼 땐 그래요.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는 큐 무브먼트가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때 이제 큐 인플루언서들이 뭐 X22도 있고 뭐 프레잉 메딕도 있고 굉장히 많았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이걸 봤고 뭐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센세이션이 됐죠. 뭐 LA 타임스 한 기사에 따르면 6명 미국인 6명 중 1명은 믿는다. 뭐 그런 조사까지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큐아난 샤만이 제이컵 본명이 제이컵 뭐였죠? 제가 라스트 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의회에 난입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만화 캐릭터하고 이 그 큐아난 샤만하고 보시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터커 칼슨이 팍스 뉴스에 특집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연달아 그 CCTV 장면을 뭐 6만 시간을 이렇게 입수했다고 그러는데 6만 시간, 7만 시간을 입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장면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경찰, FBI, 의회 경찰들이 이렇게 어서 들어와라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구속됐다가 풀려났어요. 예,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스토리를 담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예, 1998년 에피소드에 나온 건데 월트 디즈니하고 20세기 팍스사가 합병을 했죠. 근데 그걸 일찌감치 98년에 예언을 한 겁니다. 2017년에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가끔 그 질문해요. 팍스 TV를 이렇게 팔았다면 월트 디즈니 쪽에 팔았다면 팍스 뉴스까지 포함된 거냐? 뉴스 코퍼레이션, 루퍼트 머락이 판 거 아닙니까? 호주 재벌. 그러면은 팍스 뉴스도 디즈니가 소유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예. 팍스 뉴스는 워낙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수입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수 채널, 케이블 뉴스 채널 중에서는 사실상 팍스 뉴스만 보수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뭐 뉴스맥스도 있고 AON 뭐 있기는 하지만 CNN, MSNBC 뭐 대다수 케이블 채널들은 다 진보, 좌파 진영이었고 예, 보수 진영은 팍스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엄청났죠. 시청률만 봐도 ABC, NBC, CBS 예를 들어서 대선 토론이 있다. 그러면은 ABC, CBS, MBC보다도 이렇게 시청률이 훨씬 더 높고 오히려 그 세 개 공중파 방송국보다도 시청률이 높을 때도 많기 때문에 머니박스,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팍스 뉴스 코퍼레이션 쪽은 이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루퍼트 머락이 20세기 팍스 영화만 이렇게 팔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세기 팍스 영화들은 다 디즈니 그 플러스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엑스맨 시리즈라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슨 가족은 34년 넘게 정말 오랫동안 TV 방영 중인 장수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달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 한국인들 정서에 맞지 않다고 그거를 방영하다가 방영을 이렇게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감동적인 내용들도 있고 좀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제 인생 다 합쳐서 본 심슨 만화 한 두 개 에피소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X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뭐 트위터가 예전에 섀도우 배닝 되기 전에 예. 그래서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현실과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경우 연임 실패 후 재도전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역대 이제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사례가 되는데 심슨은 그거를 예언을 한 겁니다. 참고로 민주당 출신으로 제22대 대통령이었던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 6세에게 1888년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4년 뒤 1892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제24대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혹시 심슨 다른 컷도 있나요? 이게 끝인가요? 하나 더. 예. 자, 이제 9.11 테러를 예언한 그런 또 장면이에요. 이렇게 그 바트 심슨이죠. 위에 있는 친구가 바트 심슨이 이렇게 뭐 뉴욕 $9 이게 뭐 티켓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장면 보면은
이렇게 그 빌딩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1년 9.11 테러하고 너무 흡사하다. 너무 흡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슨 관련 이렇게 댓글들 보면은 영상 유튜브 댓글들 보면은 뭐 럼블 댓글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야, 이거는 암흑 세력들, 예를 들면은 그 빅브라더들 아니면 뭐 이런 뭐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이 이미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를 이미 다 셋업을 한 거다. 그리고 단지 그거를 우리는 플레이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돼. 트럼프까지 맞추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만 해도.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이상하다. 누가 타임머신 타고 온 것처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도 한번 쫙 봤는데 뭐 거의 90% 이상은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에요. 이거 우연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좀 드물었습니다. 예, 심슨 가족의 예언들 어떻게 저렇게 잘 예상했는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